이상훈 리더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훈입니다. 잠깐만요. 공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책이 조금 심오한 책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라는 책인데요. 어, 이분이 원래 제일기획에서 그 카피라이트를 전문으로 하시던 제일기획 부사장 출신입니다. 그 은퇴를 해서 본인의 책방을 체이나라는 이름을 걸고 체이나 책방을 여신 분인데요. 이분의 글 하나하나가 너무 정말 인생글이 될 정도로 좋은 글들이 많아서 오늘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캐 말고 본캐로 승부를 해라. 자꾸 요즘 세상에 본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부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는 이 부캐가 살려면 본캐가 제대로 되어야만 부캐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캐로 승부를 걸어라. 저 사람하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라도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이야라는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일엔 당신이 꼭 필요하다는 존재를 요청받는 것. 당신이어야만 이 일을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존재를 요청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본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로서 승부를 보고 그것으로 자신의 브랜드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 작가의 일갈이 정말 가슴에 뼈 때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페이지 127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묵묵히 만들어가는 존재의 독립이라고 하는 또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이제 본캐를 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 그 일에는 반드시 수많은 고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서 자신의 어떤 그 길을 끝끝내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의 걸어낸 어떤 단단한 의지와 태도가 자신만의 존재의 독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경제적인 독립 이런 용어들을 참 많이 하는데 자신의 어떤 존재의 독립이라는 용어가 들어서는 또다시 새로운 또 어떤 울림을 줬었고요. 이 작가가 얘기하던 그 우리가 주로 많이 쓰던 얘기가 있죠. 이현이도 강의에도 많이 쓰던 내용인데 태도가 경쟁력이다라는 이 말이 뭐 태도와 자세가 어떤 본인의 어떤 이미지가 곧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이미지가 결국은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지느냐는 본인이 그리기 나름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 책을 좀 가져왔는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그 제1기억의 맹독같이 이분하고 비슷한 시절에 동시대에 글었던 분인 것 같은데 박웅현이라고 있습니다. 작가 여덟 단어의 작가 그분의 책을 제가 참, 인생책으로 보고 있었고, 인생책으로 저는 몇 번 이렇게 계속, 틈틈이 가끔씩 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다시, 하나의 어떤, 인생책을 하나 발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 부분만 떼있다가 이번에,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게 됐는데, 정말로 이게 정말, 멋진 책이구나. 정말 글들이 너무너무 진솔하면서도 정확한, 적확한 표현들 했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들고 꼭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것이 진정 원하는 자아가 아닐까라는 생각, 우리 존재의 독립이라는 것, 존재의 독립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자아를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꼭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화를 봐도 이 감독이 만들면 재밌을 거라고 믿고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쟤는 일을 하면 일 잘할 거니까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들 수 있게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순서는 음원 발표 시간인데요. 송희 리더님께서 비즈니스가 재밌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맨디의 키노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사업하고 있는 송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이제 음원은요, 맨디의 키노트의 비즈니스가 재미있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인데요. 제가 요즘 그냥 간단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들을 수 있는 음원이 찾다 보니까 맨디의 키노트가 좀 약간 적당히 하게 시간도 맞고 해서 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이제 맨디 키노트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친한 친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정리할 친구는 정리를 하고 새로운 친구도 갖게 되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오면서 친한 친구가 아니라 이 속에 아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이제 친한 친구를 찾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파트너가 있고 스폰서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친한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생기면 나의 힘듦, 이런 거, 나의 배운 걸, 이런 거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스폰서들한테는 내가 힘든 점, 그리고 내가 배울 점을 같이 공유하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친한 친구.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랑 스폰서랑 같이 또 여행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제일 필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스폰서랑 파트너가 있다고 해도 엔드 파트너가 있으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엔드 파트너는 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고민 같은 거, 이거를 말하지 못한 고민 같은 거를 사업적 부분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드 파트너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거 탱커 미팅을 하면서 현지 리더님이랑 유미 리더님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이견 리더님도 부럽지만 같이 이제 화면에 나오면서 하시는 모습이 제일 부러워서 꼭 핀업을 저도 달성을 해가지고 저희 신랑을 좀 꼬셔보도록 하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진짜 실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진짜 실력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실력, 나의 성장 과정, 이런 그냥 인맥, 그리고 돈이라든지 나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실력을 말고 아메 비즈니스를 이제 위한 이제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제품에 가지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전달력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설명하는 내 마음이 어떤지 진짜 내 실력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품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특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감동받았던 나의 포인트.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할 때 퐁당퐁당으로 대화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달하면서 좀 약간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면 내가 아는 거는 많은데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야 돼서 내 마음이 이제 직접 통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Y가 필요하다고 해요. 내가 Y가 있어야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비전을 구하는지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네, 제가 보았던 것처럼 음원이나 우리 이제 미팅 같은 거, 그리고 필요하고 스폰서님들의 이제 멘트들, 다양한 우리가 이 아미 비즈니스 속에서도 이제 사람들 간에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 말투, 어투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멘트들을 가지고 나의 접목시킬 때는 접목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책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책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돈 되는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아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도 좋아서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이걸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기 3개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가지고
사업 설명도 100번 이제 하기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내가 이걸 들었던 거를 미팅도 초대를 하면서 내가 돈 되는 구조를 설명도 하고 내가 어떻게 돈을 빨리 벌 수 있는지 이것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거를 잘하고 해도 흐지부지하거나 뭐 이제 돈이 안 된다고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비즈니스는 진짜 정직한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내 후원, 자기 후원도 필요하고요. 미팅 시간이나 그리고 이 시간을 아미 비즈니스 안에서 쓴 시간을 이제 내가 보상과 돈이 해결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가 진짜 부끄럽지 않고 내 손에 자신의 마음에 얹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은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되는 사업을 진행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필요한 세 가지가 진짜 친구, 진짜 실력, 돈 되는 사업 진행하기입니다. 저는 두 가지는, 한 가지는 되는데 두 가지가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탄탄하게 유지를 해서 같이 여행 가는, 이제 같이 여행도 가고, 나의 진짜 실력과 나의 네트워크, 내 가게를 진짜 더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돈 되는 사업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제품 감동 사례인데요. 요즘에 쿠션만 쓰시다가 파운데이션 쓰시더니 엄청 감동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데, 최미숙 리더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미숙입니다. 자료 공유되면 할게요. 네, 제가 진짜 이 그 파운데이션에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되게 건성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건조해져 가지고 잔주름이 다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나보고 잔주름이 많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직설적으로 막 해주시고 이래갖고 제가 그 파운데이션을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잘 안 바르는 편인데, 근데 쿠션이 나오고부터는 제가 이제 쿠션 매니아가 됐었죠. 근데 요즘, 우연찮게 제가 파운데이션을 쓰게 되면서,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이게, 파운데이션인지 영양크림인지를,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매끄럽게 발라지고, 또 얇게 발라지고, 그래서, 저도 만족을 했는데, 제가 이거 쓴 지가 지금 한 2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두 사람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어,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 이렇게 또 물어보고, 저는 진짜 피부에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피부가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파운데이션밖에 바꾼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럼 나도 그거 써봐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우연찮게 진짜 두 개를 전달하면서 더 이제 만족도가 높아져서 오늘 그, 세럼 파운데이션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게, 그 광채하고 탄력 두 가지 피부 고민을 케어하는 안티에이징 세럼 파운데이션인데요. 화이트 치아씨드하고 석류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동안 강체를 찾아주고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그리고 또 스킨 부스터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더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얇고 아주 가볍게 피부 결점을 커버할 수 있고 오일 성분이 들어있어서 지속적으로 최대 10시간 정도로 결점 없이 촉촉하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일주일간 쓴 후기를 보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게 88%, 또 건강한 광채를 선사해 준다 83%, 촉촉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81%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서 저는 물론이고 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추천해도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그 메이크업 그 색조 화장품을 참 전달 못하는 편인데 그 자신감이 높아지는 그런 제품이라 오늘 소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운데이션으로 화장을 한 다음에 나가서 수정 화장으로 쿠션을 쓰는 거라고 하는데 저희 쿠션이 너무 좋아서 저도 쿠션만 쓰고 있었거든요. 파운데이션이 많이 궁금해지네요. 영양 크림이랑 구분이 안 간다고 하시니까. 네, 그 다음 시간은 데몬 시간인데요. 이명수 리더님께서 세티니크 샴푸 데몬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임양수 님이 아직 참석이 안 됐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놓은 게 있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탱코아에서 데모를 맡게 된 임양수입니다. 저는 오늘 샴푸 데모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려 샴푸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탱코아에서 데모를 맡게 된 임양수입니다. 저는 오늘 샴푸 데모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려 샴푸는 옛날에 저도 이거 고가의 샴푸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많이 쓰고 했었는데 려 샴푸랑 오늘은 우리 아미 수분 샴푸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추기름을 이렇게 부어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크게 고추기름을 떨어뜨렸는데요. 우리가 머리를 감는다고 생각하고 샴푸를 이렇게 부어 보겠습니다. 샴푸를 이렇게 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같이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감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문대 보면 벌써 이렇게 느껴지는 촉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머리를 헹군다고 생각하고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자, 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감아 보고요. 다시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헹궜는데 제가 손이 커가지고 같은 양으로 이렇게 부었고 한 번 더 헹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물이 조금 모자랐는데 다시 보충해서 이렇게 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많이 헹궜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헹굼력이 요게 우리 두피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계면 활성제 자체가 다른 건데 탈모의 원인이 이렇게 두피에 샴푸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샴푸를 쓰는 것만 해도 우리가 탈모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상 잘 보았습니다. 두피에 남지 않는 세정력이 가장 중요한 게 샴푸인 것 같고, 저도 임신을 하고 보니까 굳이 막 임산부용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되는 게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그 다음 시간은 제품 강의 시간인데요. 신한익 리더님께서 건강한 길을 찾아가는 굿모닝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한익입니다. 지지난 2주 전에 금요일 날 하는 우리 줌 강의에서 고코치란 분이 저희 그룹인지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항상 제가 강의가 좋아서 구독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건강 강의를 하셨는데 참 인상이 깊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같이 한번 공유할까 싶어서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필사도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조금 길기는 하더라고. 50분인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말을 빨리 하면 15분 만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컨셉을 잡고 제가 빨리 하는 걸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 공유하고 진행할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건강의 길을 찾아가는 굿모닝 뉴트리션이라는 제목이고요. 어, 이 고코치께서는 이 세 가지 어떤 목차를 가지고 한번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의 길에 대한 굿모닝 리뷰와 그러니까 굿모닝과 뉴트리션의 방향, 그리고 개인 뉴트리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세포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건강의 길과 굿모닝인데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떤 모습이 보입니까? 건강하다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건강으로 가는 마음가짐을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해 보면 그 첫 번째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입니다. 요거는 한자혁명의 조한경 원장이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화면인데요. 제가 저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걸 두고 참 이렇게 관심이 있게 봤던 것 같아요. 50세의 심장마비는 20세에 시작되었고 70세의 알츠하이머는 40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건강, 자산, 지식 같은 이런 것들은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는 거고 두 번째 건강에 가는 길로 건강에 대한 부분에 스스로 주도권을 갖자는 겁니다. 저도 이 해독혁명이라고 책을 지금 읽고 있긴 한데요. 최지영이라는 이 닥터가 자기 블로그에 나의 작은 우주를 돌보면서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내 몸을 알아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질환이 있다면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단순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해보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한테 맞는 적합한 원칙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질병 해방에는 책인데요. 저도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저 기억이 없는데, 현재는 의학 3.0 시대라서 예방과 개인 맞춤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또 내년에 진행될 마이 웰리스 랩 같은 경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선두로 나가고 있다. 아메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선두에 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그 5가지 전술 영역이라고 있는데요. 운동과 영역들 등을 통해서 기본에 각자의 개인에 맞춘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만성 질환이 보면 두 가지 복합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통해서 쌓여가는 독소가 너무 많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독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영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만성 질환이 되고 만성 질환이 계속해서 커지고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성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디톡스라는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스폰서님이 도움을 받아서 림프 디톡스라는 걸 11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제는 약간 실패를 했습니다만 또 오늘 또 초심을 가지고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 몸에 있는 독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각자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굿모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디톡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백질은 그 간의 2차 해독에 정말 중요한 원인으로 그 재료로 쓰이게 되고 또 그 장이 건강해야지 되고 간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유산균과 그리고 독소를 해독해서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물을 먹고 추가 요소로 비타민이라든가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아침에 디톡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독소를 청소하면 왜 병과 비만이 사라질까? 요거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는 하비 다이몬드가 지은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흔히 질병으로 불리는 것들은 모두 독혈증, 그러니까 독소에 의해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보여지는 각종 증상은 사실 몸이 독소를 제거하기엔 발버둥 치는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몸에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바이러스라는 독소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굿모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그 나이가 드신 분들, 자식들이 이제 비타민 같은 것들을 사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들은 말 잘 드시는데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간 해독은 1차 해독과 2차 해독이 있는데요. 1차 해독에 쓰이는 것들은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에 의해서 1차 해독 부산물이 생기고 그 1차 해독 부산물은 다시 그 아미노산에 의해서 2차 해독이 되는데 우리가 그 단백질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차 해독 부산물이 굉장히 많아져서 몸에는 더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굿모닝을 꾸준히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비타민만 사드릴 게 아니고 꼭 단백질을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요 사례는 뭐냐면 40대 중반의 여성인데 변비와 여드름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짜증도 나고 이런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가면 이렇게 처리를 하죠. 내과에서는 변비약을 줄 거고 피부과에서는 여드름약을 줄 거고 정신과에서는 신경안정제라든가 이런 걸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문제는 뭐냐면 독소에 의해서 독소의 통로가 막혔고 그러니까 변비에는 독소의 통로가 막혔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피부로 노출되고 장누수로 해서 만성염증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톡스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는 우리가 하는 굿모닝만 한다면 아침에 물을 먹고 유산균을 챙기고 단백질을 챙기고 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밀가루, 설탕, 유제품, 가공, 튀김 같은 걸 제한한다면 충분히 원인부터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모닝은 디톡스다. 굿모닝을 꾸준히 하면 병과 비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꾸준히라는 게 정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루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꾸준히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이렇게 굿모닝을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좋은 물을 먹고 유산균을 먹고 단백질을 먹는다는 것은 매일 아침 디톡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 몸에 하는 양치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장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굿모닝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 수분, 운동, 정서 건강, 물, 공기, 햇빛들이 기본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굿모닝이 더해지고 이 굿모닝에 개인별 뉴트리션까지가 더해진다면 정말 우리는 더 젊고 활기차고 건강한 삶, 질병에서 해방되고 감속 노화가 아니고 영노화까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는 굿모닝 리뷰와 굿모닝과 뉴트리션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침에 물을 마시는데요. 물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6에서 70%
돼 있죠. 어떻게 보면 물풍선이 우리 몸이라고 할 수 있고 인체 혈액, 근육, 세포 등에 이루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어, 그 허준 선생님께서는 장수 식결이라는 책에 기와 혈은 맑은 공기와 맑은 물로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고 맑은 물은 곧 맑은 피가 되며 더러운 물은 더러운 피가 된다고 합니다. 즉 좋은 물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맑은 피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에는 왼쪽에 이제 오메가3가 있고 오른쪽에는 프로틴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필수라는 것은 체외에서 흡수돼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산 그리고 프로틴은 꼭 필요한 건데 특히 프로틴은 9가지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된 성신문술 단백질 보충 제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의사의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의사는 인간만 성인이 돼서 우유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성장기에 성장이 필요한 우유를 먹는데 성인이 우유 유제품을 먹는 것은 그러니까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암세포를 키우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되 유청 단백질이 아니고 순식물질 단백질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 책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이 없다는 소책자인데요. 여기에 보면 단백질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 성분이 되고 영양 생기 활동의 운반 물질이 되고 그리고 부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몸의 산성과 연기의 균형을 그러니까 산성이 된 몸과 연기성이 너무 알칼리가 된 몸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에너지원으로도 쓰이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근데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음식을 찾는다라든가 모발 손톱이 약해진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12가지 정도의 어떤 그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단백질만 먹으면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단백질을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 교체 주기가 있는데 우리가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숫자로 우리는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재료가 되는 좋은 단백질을 넣는다는 것은 결국은 좋은 단백질은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균인데요. 어, 히포크라테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어떻게 그러니까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장누수 증후군이거든요. 우리가 그 타이트 정션이라고 그러죠. 그 정상 피세포 간의 밀착 연접을 통해서 꽉 조여져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서 장투 화성이 늘어나면 이 벌어진 틈을 통해서 우리 몸에는 쉽게 말하면 똥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똥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혈액에 유입되면 염증 반응이 급속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장강면 또는 정신의 질환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누수는 만성 염증의 시발점이고요. 지방간, 동맥경화, 근육량,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과 염증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장누수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단세지방산, 특히 부트리산이라는 것을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그 부트리산은 유익균의 대사산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그러면 유익균이 먹게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것, 그러니까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먹는 거로 해서 장누수를 가장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뭐 두 번째는 밀가루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유제품 같은 것들을 안 먹는 거겠죠. 그리고 소염제라든가 항생제, 그리고 오메가3를 섭취하면 훨씬 더 점막을 강화할 수 있고 스트레스 없고 충분한 수면을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유산균을 먹는다는 것은 평생 건강의 시작, 내가 내 건강의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엽실 대표가 저번에 강의에서 한 꿀팁인데요. OS 할 때인가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그 물과 유산균을 따로따로 먹는데 실제 이걸 다 같이 섞어서 먹게, 그러니까 프로틴, 유산균, 식이섬유를 섞어서 다 같이 넣은 다음에 1분 후에 먹었을 때 훨씬 더 미생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는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 미생물의 대사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유산균들이 작용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의외로 유산균을 먹고 똥이 딱딱해졌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물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365보다는 마이랩을 통했을 때 훨씬 더 고지르산 생성률이 높았다. 그리고 6에서 9개월 정도 되면 마이랩을 재분석을 하길 권한다는 거고, 당연히 뉴트라이트 제품과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어, 요거는 우리 마이 웰리스 랩이 내년도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각각 이런 팩트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요런 팩터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뉴트리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 건강을 위해서는 밀크시슬, 그리고 위로 또 간으로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이용하시면 이런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비자를 통해서 개인 뉴트리션을 제공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굿모닝과 다음번 뉴트리션을 제공할 때 어떤 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굿모닝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뉴트리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권해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중심에 세포 건강 관리를 위한 항산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활성산소라는 거잖아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상, 어, 지구에 살아있는 이상 활성산소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80% 이상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정상세포를 송산시키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 제거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화스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 매연을 줄여야 된다는 뜻이고 염증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 디톡스, 매일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활성산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인데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90%는 활성산소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게 활성산소도 우리 마이 웰리스 랩에도 활성산소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점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고 내 몸을 지키는 황산화 능력은 결국 항산화 능력은 요 5가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황산화 요소,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코엔자임 Q1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 중에서 내부 황산화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내부 황산화제 황산화 효소는 30세가 넘어가면서 감소해가지고 60세가 되면 90%까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외부 항산화제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타민 A, C라는 미네랄, 식물 영양소, 코엔자임 Q10에 대한 부분들이 나이가 드러나면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 세포 건강의 2가지 핵심을 보면 세포 건강이 우리 몸의 건강이 있죠. 당연히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3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매일 유해산소에 노출을 심하게 할 수 있는 가식, 음주, 흡연,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할 거고 그리고 세포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첫 번째는 DNA 건강 유지 부분과 항산화력을 강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DNA 건강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가 복제할 때마다 그 그 복제가 정확하게 되고 불안전한 세포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DNA를 보호하는 부분, 그리고 생성된 세포들이 황산화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는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그 핵심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솔루션이 더블엑스라고 생각합니다. 더블엑스는 DNA 손상을 중이고 활성산소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이 화면들은 다들 아시니까 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엑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근위 있는 뉴트리언츠의 2022년 3월에 표지문 모델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아까 이야기했던 DNA 보호와 활성산소의 역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래서 이 코엔자임 Q10도 인체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간에서 만들어지긴 한데 이게 나이가 들면 특히 어 30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60세 되면 한 50%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세포내 및 큐안자인 큐텐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단 에너지 ATP 대사에 관여하고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황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혈관의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도 쓰인다는 거고 굿모닝과 뉴트리션이 세포 뉴트리션을 포함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세포 디톡스 측면에서 보면 이 고코치는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고코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굿모닝과 더블 X 아까 이야기했던 DNA 건강까지 챙기고 항산화 영역까지 한다면 더블 X와 CoQ10을 한번 초청해 보시라 그러고요. 그렇지만 경제 사정이라든가 여지가 여건이 조금 다르다면 아세로라시와 코큐텐 정도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분이라면 저는 더블엑스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말하는 굿모닝과 플러스하는 뉴트리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동감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썸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건강의 길을 찾아갈 때 필요한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거고 굿모닝은 간단한 디톡스다. 그리고 건강 장수로 가는 길이라는 거고 좋은 물은 맑은 피를 만들고 단백질은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유산균은 평생 건강의 시작이다. 굿모닝 효과를 높이는 5가지 꿀팁 아까 또 지오셉이 말하는 거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흔든 다음에 다 섞어서 흔든 다음에 1분 뒤에 마시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뉴트리션 시작은 세포 건강, 세포 디톡스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뉴트라이트 제한은 WX 플러스 코큐텐 이렇게 제한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공유할 테니까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거를 몇 번 들었지만 사실 조금 이해하거나, 익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공부해서 많은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굿모닝을 잘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쏙쏙 오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시스템 강의 시간인데요. 박지은 스폰서님께서 자세와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지연입니다. 네, 공유되었나요? 입니다. 예, 공유되었죠? 네, 예. 음. 자, 오늘은 자세와 자기 이미지, 우리 12번째, 네, 느침불츠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외적 자세. 맞나? 네. 자세와 자기 이미지 안에서 오늘 자세를 조금 더, 조금
쉽게 말하자면 아까 이상훈 리듬 얘기하신 책에서 나왔던 태도, 네, 태도 자세는 그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즈니스를 해가는 나의 태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 이미지는 어찌 보면 이 사업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이 사업에 대한 본인의 꿈과 또 존재, 나는 어떤 이 사업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자기 이미지에 나온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내 삶의 정체성은 나는 어떻게 갈고 내 방향이나 내 나름의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갔을 때 그걸 만들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이미지를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기 이미지는 비즈니스 안에서 복장이라는 어떤 외적 자세에서 자기 이미지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사업이라는 어떤 개념을 두면 저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구나. 딱 떠올리는 용어가 있잖아요. 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장을 먼저 떠올리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에서 정말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상 뭐 그 이상에 있는 분들은 조금 자유로운 어떤 복장을 하더라도 이미 애티튜드를 하죠. 이미 그분들의 태도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미 사업가의 모든 액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옷의 이미지보다는 그때에는 이분들의 어떤 태도의 이미지가 훨씬 더 큰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고 또 다이아몬드를 진행하고 있을 구간 안에는 그래도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모습보다는 사업적인 어떤 모습을 또 더 신경 쓰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나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이 사업가의 어떤 용모를 먼저 바꿔보시라. 그래서 좀 깔끔한 스타일이 가장 좋겠죠. 어떤 비즈니스 복장은 그냥 깔끔한 게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적 자세에는 5가지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 있는데 오늘은 제가 뭐 긍정적인 자세, 열정적인 자세, 당당한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예, 얘기를 한다면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가 배우는 자세, 배우는 것도 단계가 일이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가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초기 사업자일 때는 진짜 이 아메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걸 지식적인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알아야 되잖아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꿈이죠. 나의 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꿈 설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나 이런 삶을 살 거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다 준비가 되었으면 그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정말 지식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시는 거. 회사가 어떻는지, 그리고 제품은 어떻는지, 그다음에 마케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메이 사업의 마케팅은 또 어떤 부분을 또 마케팅에 또 더 잘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아메이 사업은 소비자와 그다음에 후원 이 2가지가 마케팅이잖아요. 그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뭘 더 집중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시스템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지식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사업자일 때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2번째 배움이라는 거는 이제는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 설명을 해 후원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후원할 사업 파트너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는 현장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금방 회사든 제품이든 시스템이든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필드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오늘 이 탱고화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쩌면 1단계는 이미 검증을 여러분이 다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단계 필드에서 움직이는 이 2단계의 배움을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해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버리는 게
너무 우리가 배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갈 때에 내 마인드,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그게 꿈의 크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꿈의 크기가 크면 그 정도는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걸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꿈의 크기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 해봤던 일들이기 때문에 가서 어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아니면 이 사업을 해서 정말 그분들도 꿈을 찾아가고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또 그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을 잘하고 플랜을 잘 보여주고 제품 설명을 잘하고, 이거는 차원 문제예요. 그거는 계속 하다 보면 설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가 PPT를 들고 간다 할지라도 처음은 누구나 다 그 PPT에 있는 그 좋은 어떤 자료를 정말 상대에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하기는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봤을 때에 두 번째 배움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당연히 내가 잘 못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되죠. 잘 못하고 또 당연히 사람들은 처음 나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절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배움은 자꾸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이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유연함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저는 이 유연함이 이 필드에서 이걸 오는 유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는 그걸 이제 계속 그로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쇄신, 계속 그거를 배운 걸 또 필드에 가서 써먹고, 필드에서 얘기한 걸 또 와서 내가 잘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성장시켜가고 계속 배우고 또 한번 해보고 배우고 계속 움직이는 이 자기 쇄신의 어떤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쇄신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배웠던 지금 오늘 건강 이런 얘기들도 이 건강적인 부분도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확신을 줘서 어떤 내가 아는 게 다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배우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적인 어떤 부분 또 이런 배움에 대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워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는 내 소비자에게 또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게 우리가 배움의 자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자세나 그다음 이런 모습들은 자연히 우리가 또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긍정적인 자세는 첫 번째는 스폰서님을 만나서 어떤 필드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항상 거기에서 긍정적인 어떤 자세적인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들을 또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순환시켜 줄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자세들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연습하고 배우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미팅에서의 자세. 자, 우리가 지금 탱고한 시간도 온라인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지고 접속을 한다. 적어도 5분 전에는 접속해서, 들어오시고, 들어왔을 때 먼저, 인사해 주시고, 특히 또 이렇게 사회를 보시는 분은 먼저 10분 전에, 들어오시든지 하셔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주셔가지고, 그렇게 또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화면에 얼굴을 꼭 나오게 하는 게 우리가 참여하는 게 온라인 미팅의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인 스피치 시간이 아니면 음속을 하고 잡음의 유입을 막아주는 거 기본적인 거죠. 탱크한 미팅의 에티켓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너십을 가지고 참석한다. 우리는 1인 기업가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미팅을 진행을 하든지
물론 주관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내가 또 주관하는 미팅이 올 수 있으니까 항상 나의 미팅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맞춘다든지 하면 모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참석 시간 엄수하고 결석을 금지하는 거죠. 자, 이 참석 시간과 결석은 그 팀의 저는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팀의 참석 시간이 한 5분 늦게 시작이 되어지면 계속 5분이 늦어져요. 뭐 이거는 어디든지 여러분이 느껴질 겁니다. 조금만 뭐 코리안 타임에가 한 3분 정도 하면 꼭 그 미팅은 3분이 늦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인원이 작게 들어오더라도 딱 그 시간에 맞추는 거. 그래서 팀 문화를 그렇게 막고 가는 거죠. 자, 결석 금지하는 거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그 팀의 문화를 만드는데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들락날락거리는 모습으로 이 팀의 어떤 문화들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왔다 갔다 하면 파트너도 그래도 되는가 싶어 따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모든 생각의 미팅에서는 오너십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탱커화 중 안 하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 네, 이런 거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표를 할 때에도 반성이나 핑계 뭐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진행했을 때에 도움되었던 거 그리고 이것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팀이 다 더 잘 될 수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하다 보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본인의 피드백, 스폰서하고 피드백을 한다든지 혼자 피드백을 했을 때 또 피드백이 더 긍정의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혹이라도 이런 얘기들은 또 발표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들이 반성이나 핑계는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도 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얘기하고요. 그다음 컨디션이 안 좋다, 뭐 운동을 못했다, 여기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자는 주제, 그다음 방법, 피드백을 나누어서 경험과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자. 그래서 우리가 탱커화 발표를 지금 우리가 나누어서 책, 음원 이런 혼자 배우는 학습 어떤 위주인데 사실 이것을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그다음 미팅을 들었을 때 제품 애용을 했을 때 그다음에 데모를 했을 때 현장에서 그런 걸 해가지고 어땠는지를 사실은 발표를 하는 게 탱커화 미팅 시간이에요. 본인이 음원을 들었던 내용을 그냥 여기에 정리정돈을 해서 여기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자기가 공부한 핵심 정리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책이든 어머니든 뭐 미팅이든 제품에 대한 것든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을 여기다가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고 탱커화 시간은 그렇게 준비해서 현장에서 두 번째 배움이래죠. 진짜 소비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거 읽었던 걸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더라. 요걸 발표하는 시간이 탱크와 미팅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렇게 탱크와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또 이렇게 내용 줄거리 발표가 또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여기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하는 연습 계속 연습해서 적어도 5분이면 5분, 또 뭐 15분이 15분, 3분이면 3분 이 시간들을 굳이 지켜가 꼭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전달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시간은 공지사항 시간인데요. 최보람 리더님께서 공지사항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도 사는 최보람입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11월 이제 셋째 주 프로모션 및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프로모션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화요일 날 이제 아토크림, 우리 GNH 너리시 아토크림이 출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요런, 어, 그 특징이 있는 민감성 피부라든지 또 아이부터 영유아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부담 없는 또 무향 인증 마크까지 또 이번에 5개를 또 획득한 이 아토크림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이 이제 화요일 날 같이 진행이 되니까 미리미리 좀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프로모션 또 놓치지 않게끔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으로는 우리 OM 화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제품 교육 이번 주 금요일에는 현애란 님께서 본사의 현애란 님께서 뉴트리라이트 네, 교육을 진행해 주실 거고 DBC는 이번 주 토요일 날 2주차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오전 11시에 동시에 진행되고 울산 네, 동시 실시간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마무리 순서인데요. 박지은 스폰서님께서 마무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11월 이제 둘째 주, 이죠. 둘째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다음 주면 11월 중순이 됩니다. 우리가 회계연도 9월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 또 한국을 치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의 시간이 있어서 하여간 우리 지금 3년 어떤 플랜 또 6년 플랜 안에 여러분의 1년 플랜이 있을 거고 그 플랜 안에 이달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달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오늘 탱과의 모든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더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뛸 때예요, 뛸 때. 현장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많이 펼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펼치면서 계속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 핀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팀 문화가 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좀 열심히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정말 4플랜을 좀 더 많이 안내하는 지금 타이밍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소비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늘 얘기하지만 목표가 없는 달림은 그냥 혼자의 어떤 달림은 지칠 뿐이에요. 결과 없이 열심히 망망대해를 이렇게 노를 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안에서 내가 한 발 한 발 가더라도 언젠가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그 목표가 없으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방향을 계속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다시 여러분에게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달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목표가 있고 이달의 목표가 있겠죠. 그걸 위해서 오늘 이 탱쿠아를 활용하시라고 또 자료도 있을 거고 준비하시고 발표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많이 응용하시고 또 어디에 이거를 응용해서 쓸 수 있을까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미팅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현지 리더님 지금 이렇게 둘째를 이렇게 첫째를 잘 케어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회도 봐주시고 했는데 괜찮으시죠? 아직까지는? 네. 네, 몇 개월 괜찮아요. 됐어요? 몇 개월 저 이제 됐어요? 7개월 차예요. 7개월 됐어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네. 태동도 하고 막 그럴 시기인데 너무 감사하고 약간 이렇게 준비하셔서 끝까지 네 같이 동참해 가지고 이 미팅들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표하신 거 다 이룰 수 있는 11월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탱코어 미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사진 찍고 마치겠습니다. 사진 제가 제가 찍을까요? 찍겠습니다.
찍어주시나요? 네. 예. 자, 얼굴 나오시고, 하나, 둘, 셋. 한 장 더 찍겠습니다. 자세를 조금 네. 바꿔주세요. 하나, 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